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쇼츠입니다. 네, 맨날 쇼츠만 찍다가 간만에 오랫동안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그 813 공급 대책과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죠? 근데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냥 부동산 지금 지인에 들어가서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집값들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뭐 입주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예, 입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렇게 29년도, 28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대충 보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죠. 보시면 예, 서울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지만 서울은 인천하고 경기랑 같이 봐야 되는데 경기랑 인천도 지금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그 지역마다의 그 입주 물량이 몰려 있을 뿐이지 그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제가 살아오고 그랬던 이유가 지금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여기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대구는 이제 거의 오를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광주도 내년까지만 잘 버티면은 충분히 괜찮거든요. 경남 이런 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죠. 경남 같은 데가 이제 28년도, 29년도 공급이 올라가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전히 여러분들 천천히 올라가는 그냥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고 전주나 지금 울산이 현재 제일 좋거든요. 전주랑 울산이. 근데 울산은 지금 정도 여러분들에서 투자를 하신다. 울산을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2028년도에 이렇게 대충 보면 입주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팔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도 28년도 입주 물량이 많죠. 근데 부산은 여러분들 여기 제2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고 무조건 떨어지진 않아요. 울산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울산은. 근데 부산은 아닙니다. 예, 부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부산은 27년도까지만 많고 28, 29년도 괜찮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사도 무관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부동산 산 다음에 뭐 1, 2년 있다가 팔 거 아니잖아요. 최소 지금은 이제 장특공도 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이제 장거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기 거주 공제 이렇게 장거공이죠. 이제 장거공 장기 거주 공제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가지고 부산에서 살아야 되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아파트를 사서 계속 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 폭등할지 모릅니다. 부산, 세종 이런 데는 여러분들 언제 폭등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대전입니다. 대전은 내년이 피크거든요. 입주 물량. 그래서 지금 연도에 사도 괜찮아요. 28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역시 똑같아요. 대전도 입주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6년도에 지금 사서 그냥 실거주를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장담하는데 대전이 28년도부터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광역시 중에 제일 잘 오르는 도시가 될 수 있어요. 부산과 함께 둘이 아마 치열할 거예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북. 지금 경북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경북이 이제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게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가 큽니다. 경북 하면은 이제 경북부터 하나씩 볼게요. 경북이 왜냐면 요즘 정말 심하거든요. 아파트 하락세가. 이게 지금 포항입니다. 예, 한때는 제가 포항을 많이 좀 눈여겨봤는데 포항은 매매랑 전세랑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도시예요, 현재. 아직도 여러분 안 사도 됩니다. 포항은 계속 전세로 거주해도 돼요. 지금 전월세 C가 말랐다고 하는데 포항은 다른 얘기예요. 그다음 경주 볼까요? 경주는 포항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올라.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기 자체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도 서서히 이제 도시가 발달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에 분명히 영향을 받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근데 항상 경주는 포항이랑 같이 봐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북에 굳이 내가 집을 사야겠다고 한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경북은. 경북은 결국 포항시를 사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경북에서 살려면 구미나 구미나 포항시를 사야 돼요. 구미나. 그럼 차라리 전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냥 대구로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일단 경북 쪽은요. 제가 많이 투자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북이랑 도시 자체가. 경북이 중간이란 게 없어요. 얘네들은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화라산처럼 타오를 때는 그냥 아파트 막 때려 짓습니다. 얘들. 그래서 나중에 3, 4년 후에 하락폭이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엄청 커요. 예. 충청도는 그나마 요즘에 수도권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오고 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받쳐주거든요. 물론 받쳐준다고 해서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처럼 낙폭이 크거나 전월세가 동시에 동반하락하면서 완전 침체장으로 가지는 잘 안 그래요. 잘 안 그래. 예, 하락장이 와서 힘들다 해도 여러분 경북만큼 아닐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구미 투자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가지고 이때 2015년도에 아파트 사서 물리신 분들이 회복을 2020년도에 했습니다. 5년 동안 물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수도권도 아니고 구미 같은 도시에 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분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부동산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한다고 쳐도 웬만하면 대구에서 사는 거를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된다. 난 구미에서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구미에 보시면 구미역 근처에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런 이제 원평동 같은데 이런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팔려요. 원평동에 보면 이런 구미 아이파크 더샵 이런 아파트들은 오르죠. 예. 이런 아파트가 3, 4억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아파트를 여러분 사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파는데 굉장히 그 덜 고생할 겁니다. 아니 뭐 현곡동이라는 이런 데 좋은데 이런 데 아직 새 아파트가 없어요. 이런 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아파트 사라고 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런 완전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팔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푸르지오 캐슬 여기 이쪽 단지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한 3억 미만밖에 없다. 34평 정도 살고 싶어. 그러면 이런 푸르지오 캐슬 같은데 이런 데 괜찮거든요. 푸르지오 캐슬. 그래서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여기만. 제가 임장을 가봤을 때 여기까지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푸르지오 캐슬. 뭐 옛날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이런 뭐 도량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샀어요. 이런데. 그런데 도량동 사느니 여러분 그냥 구미 아이파크 더샵 여기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쪽이 대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푸르지오 더샵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가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구도시권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거대한 게 구미 국가산업단지 해가지고 공단이 있죠. 예, 공단이 있고 띄어져서 옥계동 이런데 예, 여기 이제 택지지구가 있죠. 예, 제 여기 이름 까먹었는데 그냥 옥계지구라고 합시다. 옥계지구 보시면 이런데 이제 새 아파트들이라든지 이제 택지지구로 잘 돼 있긴 해요. 그런데 뭐 이런데도 그 실거주에 나쁘진 않아요. 실거주에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3, 4억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 사야겠죠. 근데 웬만하면 신축들 이 뒤쪽에 뒤쪽 신축들을 좀 사시는 걸 검토하시고 이 앞에도 나쁘진 않아요. 다 오릅니다. 나중 가면. 예. 근데 이런 데 좀 사지 마요.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빈 땅이거든요. 여기다 아파트 다 때려 짓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다 때려 짓고 있잖아요. 이런데. 그래서 지방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지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뭐 거의동 이런 거 10.9%는 여러분 새 아파트 하나 들어와서 그런 건데 이런 데는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나중에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네, 안 팔려요. 무조건 여러분 차 산다면 옥계지구 이런 데를 사시던가 아니면 이 위에도 뭐 굳이 사야겠다면 이 위에 쪽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대구를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구미에 사는 분들은 구미역 근처부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시 이런 데도 집값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꼭 사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 새 아파트만 사셔야 됩니다. 이런 데 새 아파트. 그래서 나중에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못 팝니다, 여러분. 꼭 새 아파트 사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서울 수도권은 새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방은 달라요. 매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지방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면은 팔고 나와야 됩니다. 예,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 팔고 못 나오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네. 그다음에 자 경북은 뭐 이 정도로 보시고요. 뭐 영천시라든지 이런 데 사시면 뭐 이런 데도 올라요, 여러분. 웃기게 오르죠. 이거 엄청 소도시거든요. 여기 5만 세대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여기가 10만 명인가? 9만 명인가? 1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에 있을 때 9만 명이었는데 얼마 됐을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완산동이 대장인데
이런 데 사야 돼. 여러분들이 굳이 사야 된다고 한다면 여도 2, 3억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천이라는 도시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꼭 소도시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새 아파트를 사야 되고, 이 새 아파트로 계속 갈아타셔야 돼요. 이걸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못 팝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소도시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귀찮아야 돼. 꾸준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난 그런 거 싫어라고 한다면 이런 수성구 가가지고 대구에 이런 만사, 만삼이죠? 예. 범사 만삼. 네, 여기가 범어사동이죠. 여기가 범어사동. 범어사동에 있는 이런 되게 입지 좋은 아파트들을 사서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오르거든요. 예, 지금 다 오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다 사라고 했던 겁니다. 옛날에 제 거 그 유튜브 보면은 다 사라고 했던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도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쪽 황금주공. 예. 황금 캐슬 골드파크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서 여기도 제가 사라고 계속 얘기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결국 조금씩 오르잖아요. 예, 지금 사야 돼요, 대구는. 그래서 웬만하면 경북권 사시는 분들이면 대구를 좀 사라. 오늘은 좀 큼직큼직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울산은 사야 되냐? 울산은 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울산이. 그래서 저는 울산을 사느니 차라리 부산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산을 사느니. 부산하고 지금 울산이랑 그래도 지금 부산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쫓아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해운대 같은 데가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못 올랐어요. 이런 데가 옛날에는 거의 강남 가격 후려쳤거든요. 2013년도에. 물론 그때 서울의 하락장이었지만.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웃기긴 하죠. 여기에 이제 압구정이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대우마리나. 이런 아파트가 아직 지금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도 사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사가지고 이런 재건축 아파트 사서 여기서 그냥 살고 계시면 돼. 그럼 알아서 올라요. 대우만이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오르고 있네. 지금 사도 여러분 안 늦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도 꼭 살아야겠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여러분, 강서지방에서 이런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 사하구라든지 사상구라든지 서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이제 울산이나 이제 해운대 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사는 거고, 아니면 뭐 여긴 다 좋은 데가 많아요. 동래구도 좋고요. 연제구도 이런 이제 약간 이제 부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생활권이 겹쳐요. 연산동이라서 연산 생활권이 아닙니다. 연산동이라고 해도 이렇게 거제 쪽에 이렇게 겹치는 생활권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여러분들 사도 괜찮습니다. 네. 거제동 이런 데 사도 괜찮고요. 그리고 굳이 강서구 쪽에 여기 이제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여기는 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출퇴근이 힘들더라도 굳이 강서구보다는 강서구 사느니 그냥 좀 들어와서 동래구 아파트들을 사거나, 아니면 여기 금정구 좀 너무 멀긴 하다. 예, 금정구 좀 멀긴 해도 그래도 동래구 쪽 아파트 사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여기 강서구 쪽에 출퇴근을 하시더라도. 근데 굳이 나는 출퇴근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명지동에 있는 이제 새 아파트들을 사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파트 가격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가격이 싸긴 해요, 다들. 나쁘진 않아. 예.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좀 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동래구 같은 아파트를 가서, 여기 동래구 보시면 이제 막 레미안 물줄기가 쫙 있단 말이에요. 제가 레미안 물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옛날에 여기가 대장이었습니다. 사직 롯데캐슬. 근데 이제 아래에 거제동, 연제구 거제동에 보면은 여기 레이 카운티가 생겼죠. 예, 레이 카운티가 생겼고, 레이 카운티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또 레미안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힐스테이트 사직 여기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료하고. 제 이름이 노출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뭐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레미안 포스티지 이런 데가 이제 레미안 물줄기예요. 여기서 이제 장전 레미안까지 쭉 있거든요. 레미안 장전이 어딨지? 장전 레미안, 예, 여기 있죠. 레미안 장전. 예,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싸요, 부산이. 여러분, 그래서 부산도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제가 왜 부산이 싸다고 하냐면 여기가 한 9억 정도 했잖아요, 아까 레미안 장전이. 그러면 울산 한번 볼까요? 울산의 대장이 어디라면 문수동입니다. 여기 10억 넘어가요.
네, 다 10억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했죠. 예,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여기가 10억이 넘어가는데 아직 여기 대장급 아파트들이 같은 10억이라는 거예요. 부산이. 그래서 아직 울산보다 많이 못 올랐다. 부산이. 그래서 여러분 부산 아파트들을 좀 사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울산을 사는 이유. 특히 울산 출퇴근할 때 거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나 웬만한 기업들은 여기에 이제 출퇴근하라고 차를 이렇게 하거나 차를 이제 그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셔틀버스 타거나 아니면 송정역 타고 이렇게 동해남부선이라고 이렇게 동해남부선 해가지고 동해남부선 끝까지 가다 보면은 여기에 태화역이라고 해도 태화역에서 씁니다. 예, 쭉 가다 보면 여기 태화강역 있죠. 예, 여기서 쓰거나 뭐 개운포역 쓰거나. 그래서 이런데 출퇴근 많이 하세요. 아빠만 좀 힘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 부산을 사고 지금 비거주 1주택을 막 규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영원히 못 갑니다, 이거. 그게 너무 불합리한 거고 너무 정치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쇼츠에서도 얘기했죠. 이게 정치적인 것과 의도가 들어가다 보면은 정책이 이상하게 나와요. 비거주 1주택이 왜 투기꾼입니까? 그러면 실거주자는 투기꾼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질 때 전 하락장을 겪어봤잖아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하락장을 겪어본 사람들이 나는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산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본성이 나와요. 집값이 떨어진 거 좀 이따 사야지. 좀 이따 사야지. 아, 전월세가 있잖아. 그냥 임대 들어갔다가 나는 집값 더 떨어지면 그때 아파트 사야지. 근데 이게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이란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한 거 맞아요. 부동산을 투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주택자는 집값이 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는 거고 유주택자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내 재산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내 전 재산. 근데 그걸 가지고 의도를 넣어. 아, 갭 투자는 나쁜 거야. 어? 부동산을 투기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야. 부동산 갖고 재테크하는 건 나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오픈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고점에서 사고 싶습니까? 비싸게 사고 싶어요, 무주택자분. 살 때. 아니죠. 최아래에서 주식을 치자면 바닥에서 사고 싶죠. 난 그게 난 옳다고 봐요. 좋은 생각이야. 예. 그리고 유주택자분들 부동산 막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금은 덜 냈으면 좋겠지. 난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면 다주택자분들 전세 내면서 부동산이 계속 시세차익 나면 좋겠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대신 정부에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비과세를 안 주죠. 그거는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비거주 1주택자분들 내가 재테크 주식이 너무 위험하니까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주식이 너무 위험하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주식을 하느니 그냥 내가 서울 수도권 못 사. 그러면 이런 부산 제 2의 도시잖아요. 부산 가가지고 뭐 남구 이런 데 뭐 새 아파트 있죠. 아무거나. 남구 새 아파트 아무거나 찍어서 사. 이런 거 대형파크 푸르지오. 하나 사. 지금 이거 돈 엄청 떨어졌거든요. 이거 가격. 예. 가격 6억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한 채 사. 비거주로 나는 뭐 서울이나 경기에서 월세로 거주를 해. 전세를 이제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하니까요. 거주를 해.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어.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여기도 엄청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여기도. 이런 데도 엄청 많이 올라요. 여러분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방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감이 안 와요. 근데 지방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감이 올 거예요. 이런데 남구 되게 좋거든요. 부산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예요. 이런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이런 아파트가 사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알아서 가격이 쭉쭉쭉쭉 우상향 쭉 오릅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보다 안 오르겠지. 물론 이 돈 가지고 서울 수도권 살 수 있는 하면 좋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이 경기 외곽이라든지 지금 중심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난리잖아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려와서 부산 같은데 똘똘한 채를 잡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세요. 알아서 오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아파트들은 좀 종부세도 얼마 안 나와. 예, 처음에는. 그래서 정부가 정신 차리고 이제 부동산 세계판을 다시 좀 재검토를 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세제를 조금 완화를 해준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사업을 한 거다. 아니면 뭐 대주주 주식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하는데 제일 쉬운 게 부동산입니다. 다 40, 50, 60, 70, 80, 90 뭐 다 돌아가신 분까지 돈이 많고 노후 대비를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갭 투자가 여러분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를 갭 투자한다고 뭐 저를 갭 투자 종용한다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세 사기 안 치면 되잖아. 어? 전세금을 많이만 올려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전세 사기를 칠 일이 없어요. 치고 싶어도 못 쳐.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60에서 70%만 받습니다. 저 엄청 착한 임대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세입자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금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도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하락이 폭락을 대비를 해서 한 40% 정도의 텀을 가지고 갑니다. 만약 40% 텀이 없는 아파트들은 매도를 생각을 해요. 매도를 해서 빨리 쳐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하십시오. 지금 또 여러분 주식에서 많이들 힘드셨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으로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지금 한 30만 원 물려 있으신 분 삼성전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 언제 오를 건데. 그리고 주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이걸 규제를 못 하잖아요. 주식을. 규제하면은 지지율 떨어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 지금 IS 계좌 그거 하나 좀 국장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IS 계좌 좀 제도 개편을 한번 했다고 난리가 났잖아. 주식은. 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지율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매수 매도가 너무 쉬워. 매수 매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좀 지금 개선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환원 바라고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뭐 이번에 뭐 주주환원 잘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주주환원 잘할 것 같아요? 이미 뭐 삼성보다 크고 하이닉스보다 큰 애플, 구글 이런 데 보면은 다 단일 종목 하나 있죠. 그거 외에는 절대 분할 상장 안 하죠. 근데 우리 이미 분할 상장 다 했어.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야. 국장으로 여러분 가치 투자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 웬만하면 단타 치세요. 네. 뭐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10배, 15배씩 오르긴 하는데 그 확률을 믿을 거냐? 미장에서 가치 투자해서 미장은 꾸준히 잘 오르잖아요. 그리고 주주선언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주주를 항상 그 자본의 효율성에서 ROE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주 환원을 항상 생각을 하는 기업들만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게 또 미국 정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주식으로 미장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양도세 내요. 20% 뭐가? 그냥 내. 그리고 미장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국장하다 쳐 물리는 것보다 내 돈 날라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버틴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럼 다 벌었지. 예? 국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는 건 누가 몰라. 다 벌었지. 근데 부동산은 보세요. 계속 뭔가 집값이 오르고 하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계속 규제 때리고 민심 들끓고 하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상들이 계속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걸 강제로 계속 들고 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장기 투자를 내가 비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팔면은 뭐 양도세를 막 옛날에는 80% 감면한다고 했는데 뒤통수 쳤죠 이번에. 임대사업자 언제는 세입자들하고 같이 공생하라고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사업자 만들었잖아 준공공. 그래서 준공공이 뭐냐면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임대료를 5%만 올려라 2년마다. 대신 너네가 그렇게 10년을 가져가면은 10년을 10년을 가져가면은 양도세를 80% 감면해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앞에는 필요 없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못 쫓아내고 임대료를 조금만 올리고 그다음에 집주인 웬만하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주가 무주택자분들이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다 없죠. 그 얘기는 안 해. 그 뒤에 이거 양도세 80% 깎아도 야 이거 투기꾼. 이딴 얘기만 한다니까요. 근데 다주택자가 소수잖아요. 이거
반박을 못해요.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동당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전세 사기 당하기 더 쉬워요. 왜냐면 임대사업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도 5%밖에 못 올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1억 했으면 1억에 5%밖에 못 올려요. 그때 2년마다. 네, 2년마다 5%씩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못 쫓아내요. 거기다 계약갱신권도 있잖아. 계약갱신권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주택자의 실거주를 보장을 해준다면 이런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다 투기꾼, 집값 오른 건 다주택자. 아니 제가 막말로 얘기해서 갭 투자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동 당하는 게 부동산 좆도 모르는 사람 나 진짜 좀 얘기하고 싶어. 부동산 좆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정부가 하는 말에 그냥 선동당해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팔지도 사지도 못했다니까? 아니 취득세가 12%야. 2020년부터 그랬어요 이게. 아니 취득세 12%라고요. 4주택자 이상이 아니 3주택 이상이 집을 살려면 12%예요. 그 다음에 양도세도 82.5%예요. 보유세도 높아. 종부세도 세. 법인 다 막아놨어. 공세 없어. 이제 공제가 안 돼요. 법인은 빵원이야. 그러니까 개인 공제가 원래 6억이라든지 이렇게 8억이나 돼야 되는데 법인은 없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얘는 종부세 내야 돼. 종부세가 엄청 세요. 그리고 세율도 주택이 많은 많을수록 이게 복리로 과세가 붙어요. 퍼센트가. 그래서 종부세가 엄청 세요. 그런데 그리고 다주택자 자체가 100% 사람 중에서 한 3%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3% 안에서 3% 안에서 한 7, 80%는 전부 비거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 제한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뭐 다가구, 연립주택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파트 가지고 다주택을 하시는 분들 또 그 안에서 그래서 서울 경기만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경기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지방을 가지고 있지. 왜냐면 그렇게 서울 수도권 이렇게 확 늘릴 수가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많이 늘렸지. 근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종부세 강화되고 개인과세 줄이면서 종부세 때문에 다 날아갔어요, 그 사람들. 다 망하거나 다 팔거나 둘 중에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도 다주택자를 괴롭히니까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전부 다 자기 집 다 처분하고 똘똘한 채로 다 갈아탔다고요. 근데 그게 다주택자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비거주 1주택을 장려를 하니까 1주택을. 근데 이제 와서 또 비거주 1주택도 막겠다. 막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의도가. 실거주를 위한. 근데 실거주를 위한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주택자 실거주는 실거주가 아닙니까? 왜 유주택자 실거주만 부양을 해줘요? 무주택자 실거주를 부양을 하려면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전월세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전월세가 경쟁을 하잖아요. 특히 전세끼리 경쟁을 하면 월세는 힘도 못 써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월세가 한동안 왜 계속 못 오른 줄 아십니까? 옛날에 막 전세가 막 올랐을 때도 월세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럼에도 왜냐면 그 전세가 막 오르는 상황에서도 전세끼리 막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못 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월세를 내고 싶은데 그 돈도 없는 갭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갭투자를 하니까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를 못 올려. 월세가 되게 싸게 나와요. 우리나라 월세가 엄청 쌉니다. 왜 해외랑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노도강 만약에 미국 지금 전세 없다고 치고 미국처럼 한다면 지금 채당 300에서 400은 나와야 돼요. 월세가 34평 새 아파트가 미국으로 친다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월세가 다 세요. 그냥 전세가 없으니까. 근데 전세를 없앤대. 저는요 이 선과 악을 분리해가지고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정부가 결국 그래서 전세를 만약에 엄청 탄압해서 전세를 예를 들어서 막 없애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단은 전세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부가 정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세는 시장에서 서로의 필요해서 만든 건데 이 전세라는 상품이 전세 사기만 어떻게 잘 빼면은
너무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내 돈을 전체 다 맞고 그걸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원금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임대료라는 게 없잖아. 세금도 안 내잖아. 그냥 전세금 맡겼다가 돌려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돼. 그리고 거주도 보장돼. 두 개가 동시에 보장되는 게 전세제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해 그걸. 왜냐면 거주 비용이 너무 싸니까. 근데 이걸 계속 없애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월세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전세가 다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월세 제가 장담하는데 3배는 더 오릅니다. 진짜 강남은 이제 천만 원 이상이 나올 거예요, 다.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월세가. 아니면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1,000만 원이 없으면. 달마다 1,000원 내야 돼. 재건축 단지 못해도 200에서 300은 내야 됩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그렇다고 보증금이 작냐? 아니요. 보증금도 억 단위, 몇 억 단위. 새 아파트 10억 단위 넘겠죠. 최소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으로 여러분 부동산을 접근하면요, 망해요. 다주택자들 잘됐다 조져라. 다주택자라 잘됐다 조져라라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안 좋아요. 다주택자는요, 필요악이라고 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월세로 살려면 다주택자는 있어야 돼요. 비거주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아니 비거주래. 비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다주택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전월세 무주택자분들이 거주를 보장받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주택자 다 없애고 그 아파트들을 세입자들 사면 될 거 아니냐. 세입자들 사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냐고. 안 사요, 여러분. 여러분, 부산 이런 데 살 것 같습니까? 이거 다 전월세 들어가려고요. 거주라며, 여러분. 순수 거주라면. 근데 왜 안 사요? 지방 아파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해져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에서 손을 얹고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지방 아파트 거주라며. 아파트 거주를 위해 있는다는 분들 물어볼게요. 이런 창원시 사요? 안 사잖아요. 물론 이런 데 많이 올라요. 이런 데 지금 참고로 고평가입니다. 창원은 굉장히 고평가 지역이에요, 지금. 그냥 여러분 사냐고, 이런데. 대전도 광역시도 잘 안 사잖아. 서울 수도권이요? 여러분? 요즘 하도 그 중심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와서 오산 사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오산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뭐 동탄은 그 하이닉스 특수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고, 근데 여긴 곧 꺼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오버슈팅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사면 여러분 죽습니다. 화성시 동탄을 사느니 동탄 살 돈으로 지금 어딜 갈 수 있어요? 서울 사야 돼요. 동탄을 여러분이 사야 된다고. 동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고 고민을 한다면 한강벨트 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강벨트 정도 가격이 나와요, 지금 동탄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탄을 살 거면 한강벨트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동탄에서도 좀 외곽 쪽으로 사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기도 일기 신도시 쪽을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괜히 쓸데없이 동탄 샀다가 나중에 크게 당하지 마시고, 예, 경기도 안쪽 진짜 수도권으로 들어오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 경기만 살려는데 인천도 잘 안 사잖아요, 여러분. 인천도 서울 경기만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권도 좀 외곽 쪽 말고 웬만 안쪽, 뭐 수지구라든지, 예? 뭐 분당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뭐 부천, 그 부천도 괜찮겠다.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 사냐? 시흥 사요? 안 사잖아요, 잘. 인천 삽니까? 인천도 송도 빼면 잘 안 사잖아요. 맞잖아. 뭐 검단 조금 산다고 하는데 검단도 많이 안 사잖아요, 여러분. 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값 잘 안 오르고. 여기 왜 안 사요, 세종? 세종이 옛날에 엄청 많이 샀죠, 사람들. 근데 왜 지금 안 살까요? 세종이? 세종이 왜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까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세종 가격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싸거든요, 세종 지금. 세종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3, 4평 5억 이러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도 다 8억 넘었던 겁니다. 뭐 10억 찍었던 애들입니다. 이런 애가 지금 5억대야. 근데 안 사잖아요. 왜? 집값 떨어질 것 같아요. 다 전월세로 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 호재라고 생각이 돼요. 세종 같은 도시는 지금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 세종은요, 지금 여기서 실거주 하시는 분 있죠? 세종 무조건 사야 됩니다. 대전도 똑같아요. 대전도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냐 마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솔직해져 보라고요. 누구보다 투기로 생각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정부가 실거주를 위한다면서 세제 개편을 정상화했다고 하죠. 실거주를 위한다고 하는데 왜 시가로 세금을 때립니까? 실거주를 위하고 투기를 없애자는데? 아니 실거주만 생각하면 투기를 없애야 된다면서요. 시세 차익을 바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 차익 먹은 것도 환원해야죠. 근데 환원하겠어요? 그거 갖고 근저당 때려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물딱지 물건 회피했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행동이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실거주만 생각한다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전주에 집을 2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생각을 했겠지. 내가 2억짜리 아파트에 대충 세금 얼마 나오고 재산세가 얼마 나오고 이 정도면 내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난 2억짜리 아파트가 맞아 해서 그래서 2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파트 갑자기 거기가 막 호재 뜨고 막 부동산 시장 흐름이 막 제대로 와가지고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다 쳐요. 5배가 올랐어. 갑자기 종부세를 내래. 나는 시세 차익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집에서 안 팔고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그런 의도로 2억짜리 아파트 산 건데, 이게 갑자기 그냥 바람 훅 불어서 내가 원치 않게 아파트 10억이 올랐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팔라고 하죠? 여러분, 생활권을 그렇게 쉽게 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값 오른 게 더 스트레스예요. 왜 나는 그냥 여기서 실거주해서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내가 이미 옛날에 현금 계획도 다 세웠고, 세금이 이만큼 나오니까 난 이 정도 내면은 충분히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파트를 샀어. 시세 차익도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거의 10억이 돼버렸어. 그런 사람들 갑자기 세금이 막 2배, 3배, 지금 한 5배 더 내야 돼요. 5배 더 낸다고 쳐봐요. 종부세까지 하면 5배 넘겠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사람들은 내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그래. 난 그냥 2억으로 내 가족들이 편하게 잘 살고 싶은 집 샀는데 단지 집값이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올라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넌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넌 투기꾼이고 너는 사회 악이고 적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정부가 선동하고 있죠. 근데 자기들은 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다 있고 다주택자들도 이미 다 시세 차익 실현하고 나갔거나 아직까지도 다주택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죠. 전 다주택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분 다주택들 많이 해도 괜찮아. 뭐 시세차익 많이 먹어도 좋아. 그냥 강남에 아파트 샀으니까 많이 먹어. 대신 국민들도 인정을 해줘라 이거지. 왜 국민들이 인정 안 하네 이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요즘 뭐 그 당대표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정부에서 진짜 실거주를 원한다고 한다면 위한다고 한다면 실거주를 위한다면 무조건 취득가로 해서 세금이 나와야 돼요. 계속 취득가로. 취득가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가격을 보고 그렇게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취득가로 나와야 된다고. 세금이. 그럼 집값이 안 올라도 계속 취득가 쪽으로 계속 나오고 집값이 떨어져도 취득가로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져도. 시가로 하면 안 되지.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2억에 샀으면 지금 집이 1억이 됐어도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억이 4억이 됐었어도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취득가로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로 다 현금 흐름을 짜놨기 때문에 플랜은 그게 진짜 실거주의 가치를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진국 그 좋아하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은 거래세가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래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뭐 10%, 12%, 4% 이렇게 안 그럽니다. 1%뭐 이 정도예요. 왜? 거주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하는 말은 다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S&P예요, 그게. 부동산이 여러분. 절대로 부동산을 정부에 선동당해 가지고 이건 투자물이 아니고 거주로만 해야 됩니다. 뭐 병폐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 물딱지 물건 회피하고 시세 차익 다 먹었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 어려운 물건을 그러니까 별의별 편법 다 써가지고 판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저당을 걸고 근저당 17.7억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러면 근저당 17.7억 꽉 채웠으면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근저당만큼 또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진 것만큼. 그래서 근저당을 걸고 매도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저당을 걸고 매도를 친 겁니다. 그 집값 떨어지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요. 막 또 내용 증명 보내야 되고 빚 갚으라고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근저당이 이제 뭐냐 근저당 내가 잡은 것보다 집값이 더 내려오면은 그걸 보장을 못 받으니까 내 돈을 내 빌려준 돈을 보장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런 매도 방법을 쓴 겁니다. 그거는 상승장에서만 쓸 수 있는 매도 방법이에요. 근저당 걸고 매도 친 거. 물론 그렇게 해야 물딱지도 회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이 요즘에 말이 많은데 정말로 내 집 마련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러면서 좀 관망해야지? 이러다 여러분 크게 당합니다. 네, 크게 당해요. 서울 수도권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망을 한다 쳐도 지금 지방들 있죠. 지방은 웬만하면 여러분 일단 광역시, 그 다음에 60만 이상 도시들은 다 사도 돼요. 엔간한 도시 다 사도 됩니다. 네. 뭐 울산, 전주가 지금 좀 많이 비싸졌다 쳐도 그래도 사도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저는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그걸 생각하면 굳이 울산보단 부산을 사는 게 좋고 전주보다는 대전을 사는 게 좋고 아니면 광주로 사거나 네 그게 좋다는 거지 다 사도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또 전월세 고통 안 받고 이제 전월세가 엄청 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요. 전주에 뭐 공급이 있어야 뭐 제가 어? 좀 기다리십시오 하겠죠. 이거 봐봐요. 공급이 다 없다니까. 28년도에 완상군 좀 많아져봤자 뭐 하는데. 이거 기자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기자촌 끝나면 끝이에요. 여기도 전주도. 그래서 주변에 뭐 공급이 많아? 주변에 공급도 없어요. 없어. 없어 공급이. 없어요. 뭐 어딨어. 덕진구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기자촌 들어오면 끝이라니까 이제 여러분. 전주도. 전주 사도 돼요. 그러니까. 네, 전주 사도 돼.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전주도 많이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주도. 한번 볼까요? 그냥 구축 아무 데나 찍어볼게요. 구축 찍어볼게요. 구축이거든요. 와 올라가는 것 봐. 에이 와 4억을 넘어가 버렸네. 여기 원래 2억대였는데 4억을 넘어갔네. 야 여기도 2억대였거든요. 5억이네 거의. 야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혁신도시라고 있거든요. 이거 노무현 정권 때 만든. 에이 집값 오른 거 보소. 5억 5천을 넘어버렸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다니까. 지방에 그냥 아무데나 찍어도 이렇게 오른다고요. 왜? 전월세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의도를 넣어서 뭐 실거주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월세를 계속 말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죠 정부는. 우리가 전월세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주택자 모르겠어요 이런 말 안 하죠. 지금 무주택자 죽이는 정책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무주택자 죽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월세 뭐 그 공제를 뭐 2,500만 원 늘리겠다? 아니 그거 안 늘려도 된다니까요 그 공제를. 그냥 월세가 낮아지게 하면은 돼. 월세를 낮아지게 하려면 뭐예요? 두 가지잖아. 아니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공급만 많이 하면 돼. 공급만. 근데 지금 전주도 공급 없죠. 왜냐면 요즘은 뭐 부동산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려는 걸 악으로 여겨. 재개발 재건축도 악으로 여겨. 하도 지랄하니까 이번에 뭐 다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자 8.13 공급대책은 다 풀어준대 막. 근데 그 전에 발표한 세제 개편에서는 다 막아.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떡할 거야? 그럼 비거주 1주택자도 조합원인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주택도 있고 1주택도 있고 실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전부 다 1거주 실거주를 하기 위한 사람만 지금 뭐 대출해주고 뭐 이런다 다주택자는 이런 데 대출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조합원이잖아요. 안 한다고 그런다고. 나 돈 없어. 못해. 나는 동의 못해. 그런 사람들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 동의 못한다고 몇 번 딱 때리잖아요. 그거 동의율 못 넘어요. 저통이 뭔가 넘는다 쳐도 막 들어 눕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지연돼요.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되면 현금 청산 나가는데 내 자산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공급 대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공급 대책은 그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그거 빼고는 잘못된 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좀 진행만 빨리 해서 좋겠어. 왜냐면 저번에 그 97 대책 나왔을 때 그 진행률 0%거든요.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있잖아요. 그 진척도가 0%입니다. 그 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내려갔는데 그게 지금 표류 중이에요.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진행도 못하고 있어요. 0%예요, 여러분. 1년 지났는데. 공급이 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그래도 공급하겠다, 뭐 하겠다 시그널 주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시그널일 뿐이에요. 실제로 진행은 어렵다. 안 되고 있다, 지금 잘. 지금 정부가 막 하려고 해도 하겠냐고요. 의회가 하겠냐고. 자기들 재산도 걸려 있고 자기들도 그 투기 그 뭐냐 시대차가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상 공급을 하고 나서는 뭐 한 8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5년 넘습니다, 여러분. 보통 6년에서 8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빨라도 6에서 8년. 그게 빨라도 6에서 8년이에요. 보통은 10년이 넘죠. 한 12년, 13년 정도 걸리는데 6에서 8년이 좀 빠른 편이에요. 이 정도가 걸려요. 그럼 빠른다고 쳐도 내 정권은 끝나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한다고. 옛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안 했죠. 그냥 막 갖다 때려 넣으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때려 넣었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왜냐면 난 모르겠고 시장이 알아서 가격 전해 줄 거고 나는 아파트 계속 때려 넣을 거다. 아파트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박근혜가 막았죠. 그래서 근데 박근혜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쪽으로 볼 때는 박근혜가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그때 이명박이 계속 더 때려 넣는다고 했을 때 냅뒀어야 되는 건데 그때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명박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참 웃기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이명박 정부 때는요. 집값이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막 부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해운대랑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서울 하도 공급을 막 갖다 그러니까 악재도 있었는데 그 악재를 넘어서 그걸 넘는 공급을 막 때려 넣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계속 시그널 주고 공급 더 하겠다 더 하겠다 더 하겠다.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진행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대로 이어봐서 취소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그거를 계속 부양을 더 했어. 더 공급해 더 공급해. 좋아 이런 거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해야지. 이런 약간 초당파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때려 넣으니까 집값이 2013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부동산이 거의 뭐 전면에서 뭐 2억 3억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지금 구실대책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하게. 예? 그리고 막 이상하게 세제 개편하는 거 보면은 또 말도 안 돼. 시장에 맡겨놓고 공급으로 모든 걸 조져버리는 게 원래는 가장 좋아요. 다주택자 잡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공급 많이 때려놓으면 그냥 끝나요. 다주택자 아무것도 못해. 다주택자 다 망해요. 여러분들이 그 싫어하는 다주택자 있죠? 다주택자 망하게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공급 엄청 때려 넣죠? 다주택자 알아서 다 망해요. 왜? 전세금이 폭락하는데 어쩔 건데 자기가. 전세금 월세금이 폭락하는데 어쩔 거야 지가. 다 역전세 나고 다 뒤져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갭투기권 잡고 싶어. 갭투자자 잡고 싶어. 그러면 정부한테 공급 계속 때려 넣으라고 해요. 공급 계속 때려 넣죠? 끝난다니까? 이거 막 그렇죠. 그 공급을 어떻게 계속 때려 넣냐라고 하는데 공급을 못 넣게 지금 정책을 짜고 있잖아요. 제초안 아직도 안 없었죠. 재건축 재개발 다 박아놨잖아. 비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중에 재건축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재건축 건물 그거 다 재건축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 돈 벌라고 해요. 그냥 돈 벌어 너. 그래 벌어. 대신 그 사람이 돈을 벌던 말던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뭔지 아세요? 시장에다가 엄청난 양의 공급을 때려 넣는 역할을 한다고요. 돈 벌라고 해. 시차이 먹어. 그래 그 조합원들 이득 챙기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야. 돈 벌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는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시장에 공급을 엄청나게 때려놓고 그게 서울 집값을 조정시킵니다. 옛날에 엘리트, 잠실 여기가 동시에 들어왔잖아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여기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여기 2만 세대가 넘게.
예, 여기 엘리트가 여기가 동시에 들어왔다고요, 이 아파트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근처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 리먼 브라더스도 갑자기 여기서 터진 거야. 거기다 또 강동구에 또 막 공급도 많았어. 서울 중심부에 공급이 많았단 말이에요. 서울 중심부가 공급이 많으니까 이 타격이 엄청난 거예요. 중심부가 공급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부동산은 산수처럼 공급이 1이 된다고 해서 그냥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2만 세대, 3만 세대, 막 5만 세대 한 방에 빵 들어오면서 집값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 말고 또 다른 반대면이 뭐가 있습니까?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수요도 계속 움직여요. 공급도 움직이지만 수요도 움직여요. 수요도 내려가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고요.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5만 세대, 6만 세대 빵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5만 세대 물량만큼만 집값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5만 세대, 6만 세대, 10만 세대 빵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전세를 빨리 낸 사람은 전세를 아주 그냥 폭락 그냥 거의 최저가로 내놔. 막 엄청난 저가. 주변에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내놓은 사람도 많아요. 그냥 빨리 잔금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세가 폭락합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막 폭락 엄청나게 해요. 그럼 이런 단지가 2개, 3개, 4개 정도 연달아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획일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껴요. 뭐야? 전세 왜 이렇게 떨어져? 전세 왜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도 전세금을 많이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전세금 계속 내려가요. 그게 공급 물량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패닉을 느끼거나 이제 어디가 갑이냐 어디냐 을이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수 우위 시장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우위하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안 살래 막 이런 거 딴 데도 많아 물건. 이렇게 돼 버리면은 집값이 그냥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2022년도처럼 집값이 훅 떨어져요, 그냥 한 방에. 막 10%, 20%씩 한 방에 팍 날아가고 거기서부터 점점 계속 내려와요. 왜? 사람들이 계속 안 사거든. 물건이 계속 남아. 물건이 여러분 진열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 진열대에 포카칩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포카칩 많잖아요. 허니버터칩도 많고. 허니버터칩이 많으니까 여러분 허니버터칩을 여러분 사재기 합니까? 살려고 난리를 처음이나 찾아보고 안 그러죠. 언제 가도 있으니까 전혀 패닉을 안 느끼죠. 그리고 수요도 안 늘어나죠. 언제 가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럼 허니버터칩이 옛날에는 없었을 때는 전 막 이게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저 허니버터칩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먹고 다시는 안 먹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찾아본다고요. 수요가 그렇게 증대하는. 저는 원래 그 수요가 아닌데 저도 이게 너무 매대 없고 너무 입소문도 많이 타고 이게 물건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한정적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막 사 먹으려고 그랬고 옛날 아시죠? 뭐 마티즈 사면 허니버터칩 한 박스를 붙여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산수처럼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산수처럼 안 움직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예? 반대로 여러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태에서 공급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해도 수요가 10만이야. 예를 들어. 공급이 근데 5만 세대, 5만 세대 크잖아요. 5만이야. 그게 헬리오시티였거든요. 헬리오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 그걸 충족을 못해. 그리고 어떻게 돼? 헬리오가 엄청나게 빨리 소화되고 헬리오가 소화되는 과정도 전세가 많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헬리오 들어올 때. 이런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산수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 많이 해가지고 공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패닉 물건들이 자주 나오게 해서 사람 눈에 계속 보여야 돼. 물건이 엄청 많아져야 돼, 매물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정감을 찾아요. 이게 부동산의 안정화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화되는 게 그게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을 해도 부동산이 안정화가 된 게 아니고 엄청난 상승을 해도 안정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패닉을 안 느끼고 언제 가서도 내 월급 갖고 충분히 집들을 내 필요한 곳에 살 수가 있어. 이게 부동산의 안정화입니다. 지금 안정화된 데가 어디예요? 대전 같은데, 부산 같은데. 지금 지방이 안정화돼 있잖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잖아요. 왜? 왜냐면 언제든 가서 살 수가 있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계속 수도권 잡는다고 이상한 규제 내놓으면서 지금 지방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월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지방들도 울산이나 전주같이 튀는 도시들이 나오죠. 지금 확 튀는 도시들.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을 계속 규제를 하면서 지방에도 20억, 3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이제 실거주하러 들어오죠. 그럼 그런데 이제 아주 잘 사는 이제 그 지방에서도 거기서는 지금 전월세가 더 없어지고 전월세가 폭등하는 현상이 지방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뭐 갭투기꾼 나쁘다, 뭐 투기가 나쁘다 생각하는 거 좋아. 좋은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은요, 여러분 S&P 사듯이 부동산을 사셔고 오래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오래 들고 갈 부동산은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이죠. 서울 아니면 강남 못 사? 그럼 강남의 한강벨트. 한강벨트 못 사? 서울 외곽, 서울 이제 중심부에서 살짝 들어가는 외곽에다가 이제 분당 중에 말만 분당이래. 경기도 중에 말만 경기도인데 이런데 아니 이런데래. 분당. 예, 성남시 분당 같은데 어디 있어? 분당 아래 있지? 아 아래 있구나. 죄송합니다. 분당구 같은데 뭐 과천, 광명 이런데. 그다음 일기 신도시 이런데 여러분들이 사서 오래 들고 가면 돼요. 네, 오래 들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고 여기가 시세 차이 날 때마다 안으로 서울 안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들어가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 평수로 늘리셔도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평수로 늘리시면 거의 같은 지역에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평수를 안 늘리고 내가 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난 내 팔자 바꿔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수를 안 늘리고 집도 컨디션이 더 안 좋지만 안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서울 안쪽, 강남 쪽으로 붙으려고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택일이죠. 그냥 난 이 정도 자산에서 만족할래 라고 하시는 분은 거기서 계속 갈아타면서 넓은 평수 새 아파트로 가면 되시는 거고, 나는 내 팔자를 바꿔볼래. 나 지방 사람이지만 나 아들이나 자식들한테는 강남에서 그 강남 인프라를 누리게 하고 싶어. 내가 못 느꼈던 거 넌 누려라 하시는 분들 있으면 공격적으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건 여러분들 택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사람들 자유니까. 저는 뭐가 더 옳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시세 차익면을 보자면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시세 차익면 봐도. 근데 외곽에서 그렇게 그냥 그 넓은 평수로 갈아타고 새 아파트로만 갈아타도 시세 차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셔라. 네. 왜냐면 강남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막 부동산이 이제 막 엄청 뜨거워졌을 때는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잡 뛰어야 되고 또 막 그래야 되거든. 그럼 또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주식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은 실거주 위주로 내 주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사서 그거에서 오래 살면서 여기서 갈아타기 하면서 계속 더 좋은 아파트로 계속 갈아타는 걸로,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해서 들어가는 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좋은 지역까지 왔다. 내가 일기 신도시 수준까지 왔어. 내 평촌 정도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사당으로 갈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하지. 여기서 사당으로 점프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평촌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귀인동 뭐 거기서 평촌에 1등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귀인동이라든지 거기 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로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투기꾼 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행동은 투기꾼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재산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선이고 악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속에선 선과 악을 나누고 있어도 행동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고 계속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왜? 내 가족이 조금 더 좋은 지역, 조금 더 괜찮은 인프라를 누리고, 예? 강남 인프라가 좋겠어요? 전주 인프라가 좋겠어요? 강남 인프라가 200배, 300배 더 좋지.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뭐 그거 잠깐 뭐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썰로 나왔잖아요. 뭐 병원도 이제 주변 병원만 이용하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까?
강남병원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강남에 붙을수록 가깝잖아. 더 잘 갈 수 있잖아. 예? 더 이용하기 편하잖아. 그럼 강남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좋은 인프라, 더 잘 살기 위해서 난 가는 거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부자 되기 싫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 여러분 부자를 증오해도 돼. 근데 여러분 부자를 되고 싶잖아. 뭐 앞뒤가 안 맞아도 뭐 상관없어. 아 그건 뭐 모르겠어.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강남으로 강남까지 못 가더라도 계속 붙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주식은요. 저 주식 하거든요. 비트코인도 해요. 저 미장, 국장, 비트코인 다 합니다. 부동산까지. 근데 큰 돈 버는 건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건요. 일반 서민들 기준으로는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이거는 머스트예요, 머스트. 해부투, 머스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여기다 돈을 계속 넣고 그거를 올라도 안 팔고 20년, 30년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주식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쉽게 팔 수 있어. 매도 매수가 너무 쉬워. 한 10배 오르면 여러분 안 팔 거예요? 내가 1억을 넣었으니 10억이 됐어. 안 팔 거야? 왜냐 한번 떨어질 거 알거든. 하락장이 올 거 아니야. 하락장이 오면 이게 6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억, 1억 넣었던 게 10억이 됐는데 이게 4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근데 물론 4억에서도 한 10년, 20년 버티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요? 20억, 30억까지 가. 이거 알아. 근데 여러분 안 팔 거야? 팔 거잖아. 1억에서 10배 오르면 팔 거잖아, 여러분. 근데 1억에서 10억이 됐다고 해서 10억 있으면 좋지. 근데 10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어도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해도 내가 인생을 바꿀 돈을 번다면 최소한 이 장기 투자를 떨어지든 올라가든 20년, 30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팔 주식을 사고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갖고 40억, 50억, 60억을 벌 수 있어요. 시드가 커져야 되니까. 시드가 커져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또 장점이 뭐냐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어쩔 수 없어.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이 레버리지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씁니다. 내 현금 갖고 부동산 산 사람은 저기 그 우리나라 총리 같은 그런 사람 아니고는 다 대출 받고 사요. 우리나라 총리는 대출 한 푼도 안 받았대요. 그 정도 돈을 많이 벌던가 그러면 총리가 되세요 그러면. 어렵죠? 예, 어렵죠.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집에 돈도 많아야 되고 그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레버리지를 쓰는데 주식 레버리지를 쓸 거냐, 부동산 레버리지를 쓸 거냐, 여러분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현물 자산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들이 집값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국민 투자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피토하게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부동산을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악감정을 가진 이유를 제가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나는 못 사서야. 못 사서요. 근데 공부도 안 해. 여러분, 주식 공부 안 해가지고 레버리지 다 털린 거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그냥 사면 돼요? 부동산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전세와 매매 관계도 공부해야 되고,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가 많아지고 따라서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때는 매매가가 전세에 영향을 받는지, 어느 때는 매매가가 전세에 영향을 안 받는지. 근데 전세가 없어지면은 왜 월세가 오르는지 막 이런 거라든지 뭐 공급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디 뭐 생활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찍어 주잖아, 그냥. 어디 살아. 그런 아파트라도 사서 여러분 오래 들고 있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거 지금 한 명이라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아예 그 채팅창 이런 거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한 명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봉 잡은 거예요. 부동산을 너무 막 악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도 바꿔야 돼.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 서울 수도권 사는 게 좋지. 근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수도권 많이 올랐단 말이야. 물론 그 안에서도 싼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저는 인천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에서라도. 뭐 지금 노원구도 원래는 사회초년생 노원구 같은 데서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런데 노도광. 근데 지금 노원구 너무 비싸.
도봉구 아니 뭐 도봉구 뭐 끝자락에 시작을 하던가 강북구에서 시작을 하던가.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이런 일산이라든지 이런 덕양구 이런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인천 좀 싫으면 부천. 뭐 안 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군포. 야,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안산이나 시흥까지 가지 말고 군포. 뭐 여기서 보자면 이제 평촌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군포를 보는 거고, 여기서 보자고 한다면 이제 용인 수지구에 보면 이제 죽전. 네, 이런데 정자동 말고 올라가. 아, 여기가 아닌가? 수지구 어딨죠? 여기다 수지구. 수지구 보면 죽전. 이런 데 보자. 죽전 다 많이 올랐다. 그때 제가 사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보정동도 많이 올랐네. 아, 진짜 많이도 올랐네요. 진짜 지금 경기 외곽이 다 많이 올랐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경기 외곽이 오르는 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런 애들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요. 하나도 안 올랐었어. 다 올랐어. 수원도 올랐을 거야, 이러면. 수원이 안 올랐어. 그렇지. 수원도 올랐지. 영통. 수원 자체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랐죠? 군포도 지금 좀 올랐을 거예요. 군포도 올랐죠? 이제 안산도 슬슬 오르겠죠? 시흥도 오르겠죠? 안 올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군포까지 올랐네. 얘네 안 올 것 같아요? 이거 오릅니다. 지금 안 되면 이런 데라 사야죠, 뭐. 여기서 출퇴근해야지 힘들지만. 뭐, 인천. 아니, 뭐, 인천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일산. 아직 안 올랐죠? 일산 같은 데 산다던가. 지금 일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평도 올랐잖아. 지금 오산도 오르고 있고, 이 아래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화성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제가 화성만큼은 제가 경기도 딴 데는 모르겠는데 화성 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폭등했어요. 여기는 폭등의 수준이 달라. 수원도 웬만하면 제가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수원도? 수원도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동탄이에요. 여기는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수원보다도 더 사지 말라고, 제가 동탄은. 제가 얘기했죠. 동탄 사느니 서울 들어가서 사시라고. 서울 가격입니다. 지금 참고로 동탄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비교 평가하면서 사면 돼요. 이런 금천구 아직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아, 얘도 올랐네. 지금 그나마 조금 더 올랐네요. 지금 그나마 지금 있는데 얘도 곧 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천도 곧 오릅니다. 예, 곧이에요. 여기도 곧 올라요. 여기도 뭐 구로구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신도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죠. 뭐 양천구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방을 좀 봐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지방에 산다 그러면 지방에서 좀 기회를 찾아라. 뭐 충남도 보면은 공급이 많긴 해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공급이 많거든요. 천안이. 그래서 지금 천안 사신 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천안이 굉장히 이제 공급이 많거든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데라도 좀 보시면서 지방도 좀 사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예. 천안도 많이 떨어졌죠. 예. 천안도 이제 전세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데 천안 공급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는 천안은 공급이 많아서. 그리고 천안이 좀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천안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천안이 대장이 여기입니다. 불당동. 예, 불당동 중에서도 보세요. 이게 불당동이죠. 불당동인데 여기 도로 보이십니까? 이 큰 도로. 여기 제가 지금 쭉 지나가고 있죠. 서울 대정병원, 찐베네 꽃갈비, 투썸플레이스, 뭐 여기 큰 도로 있죠. 여기 기점으로 오른쪽이 구불당, 여기가 구불당이고 여기가 신불당입니다. 왼쪽 다 오르고 있죠. 대장단지들이니까. 근데 이 옆에 이 신불당 마다한 게 아산에서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여기 택지지구가 다 조성이 됐어요. 여기가 제2 탕정 구역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2. 예. 탕정 제2 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2 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이제 아파트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2만 세대가 넘어가요. 제가 볼 때 한 3만 세대가 넘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2만에서 3만이. 그래서 여기가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천안이. 네. 그래서 천안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공급을 보면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항상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생각을 계속 하셔요. 여기는 가격이 올랐다가도 저런 게 크게 들어오면 바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예. 예, 청주시 흥덕구는 하이닉스 효과로 너무 많이 올랐어. 예. 여기 보시면 복대동이 너무 많이 올랐어. 복대동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너무 고평가예요.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청주가 요즘에 좀 복대동이나
가경동 쪽은 조금 고평가 구간으로 올라왔어요. 얘네들은 지금 뭐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떨어졌죠. 이런 데는 뭐 이런 데는 더 떨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이런 데도 이제 오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도 이런 데 더 떨어졌어요. 예.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자, 지방도 이제 아파트를 계속 사야 된다. 자,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주식 매콤하게 당했잖아요. 주식 계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 거면 미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구글이라든지 S&P라든지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 제가 쇼츠로 매번 찍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대박을 노리지 말아요. 여러분, 대박은요, 내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따라올 때가 있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나 마이크로소프트 난 기업을 보고 그냥 산 건데 이번에 30%가 넘게 올랐잖아. 이런 게 하나씩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대박을 바라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내가 쌓아나가야 돼. 주식도 제가 국장은 왜 안 믿냐? 국장은 너무 그게 너무 장난이 심해. 그다음 주주 환원도 없어. 주주 알기를 그냥 뭐처럼 알아. 그래서 제가 국장은 하지 말, 그냥 단타를 치라는 거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미장을 하면서 가치 있는 기업, 좋은 기업 계속 주식을 팔지 말고 모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돈을 절대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에요. 주식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주식을 하셔야 돼. 네.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구글이 좋은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지, 아니면 뭐 아이온큐가 좋은지, 뭐, 브로드컴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그런 공부하기 싫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부동산 해요, 부동산. 좋잖아, 부동산.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부 정책이 막 너무 좀 의도가 많이 들어가고 정치적인 게 많아가지고 지금 아마 엄청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이게 그대로 세제 개편 이대로 발표되잖아요. 일단 서울 경기의 무주택자분들은 다 뒷지역으로 다 밀려날 거예요. 서울에 있는 분들 다 경기로 빠져나갈 거예요. 심지어 경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비아파트로 빠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너무 나는 이게 너무 난 이거 딴 건 모르겠어. 야 정부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러려냐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될 짓을 지금 했어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이건 정부가 미친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짓거리라는 거야. 비아파트에서 징검다리로 올라가라. 이것도 의도가 들어간 거죠.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돈 없는 2030분들 일단 비아파트 사 우리가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저리로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너네가 이 비아파트에서 일단 살고 있다가 이제 이걸 팔고 다른 아파트 가도 생애 최초를 그대 유지를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아파트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는 가격이 내가 샀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거의 여러분 한 70%는 내 원금 회수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원금 회수 못해도 팔리면 다행이야. 안 팔릴 확률도 한 50%가 넘어가요. 에? 그런데 이런 데를 꼬셔? 무주택자들 다 내보내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이제 어쩔 수 없이 강남에서 이제 빌라나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품 있어 이거 사. 뭐 빌라 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부 이거는 제가 비판할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면 안 될 짓을 해.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자기들 빌라 사라? 안 사잖아. 자기들 빌라 사는 것도 어떤 빌라를 사요? 아파트가 될 빌라.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 있는 빌라. 입지 좋고 되게 비싼 빌라를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 사. 안 산다고 이 사람들. 알거든. 이 얼마나 위험하고 시세 차익도 안 나고 재미도 없는지 알고 있거든. 팔기도 힘든 것도 다 알고 있거든. 이거는 여러분 정부가 미친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냥 차라리
힘들더라도 임차인으로 사십시오. 그럼 최소 내 돈은 안 잃잖아. 물론 B아파트는 무조건 월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세가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싸더라도 여러분 B아파트는 월세로 가야 돼요. 이건 리스크 차원에서. 차라리 내가 좀 더 아끼세요. 주거비를 좀 더 내더라도 월세로 가야 돼요. 최대한 보증금을 줄여야 돼. 반전세 말고요. 참고로. 반전세도 월세인데 그러니까 보증금을 줄이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내가 이 돈이 다 없어져도 나한테 큰 타격이 안 와. 이 정도의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주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가 아끼고 돈을 모아서 15평, 16평 뭐 이렇게 3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얘네도 올랐을 거야 아마. 전월세를 저렇게 틀어 막아놨으니까 안 오를 리가 없지. 올랐을 거예요. 99% 아니 100% 올랐어 여기. 여기 봐봐 다 올랐네. 이제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사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올랐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3억대였잖아. 3억대에 여러분 16평 아파트에 초역세권 이런 단지들이 이게 정부의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부가 사과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의 부작용이에요. 정책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하네. 왜냐면 이게 오는 이거 보시죠. 얘 따라간 게 뭐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 전세가 올라가면서 얘를 같이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전세가 예를 들어서 그냥 수요만 많아지게 올라가지 않아요. 매매는 안 올라가. 근데 이게 뭐냐면 내쫓게 만들어 버렸잖아. 세입자를.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여러분. 공급을 하기로 한 걸 안 하잖아. 지금 문재인 정권부터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공급을. 뭐래, 공급을.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예? 3기 신도시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 됐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했던 2기 신도시조차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검단이 아직 입주가 안 끝났어. 2기 신도시도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제대로 끝난 건 노태우 정부 때 했던 1기 신도시 하나 끝나고 2기 신도시도 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러분. 공급의 현실. 그러니까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잘하면 된다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근데 그것도 재초안, 재건축 초과 환수. 이것도 여러분 막 박수 치죠. 부동산 차익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차익 먹는 거는 왜 박수 안 쳐요? 아니 이재명이 차익 먹는 거는 왜 그것도 비판 안 해요?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재명 지지자분들, 그 강성 지지층분들 왜 뭐라고 안 합니까? 아니 그게 악이라며. 시세 차익이. 거기는 악이 아니에요. 실거주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분도 최근에 전세 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실거주 했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대통령이라서 실거주 못 하니까 이건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사람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도 사연 있는 사람 많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뭐 정책을 논해 막 계속 왜 얘는 이래서 얘는 봐줘 얘는 봐줘 하면은 법이 누더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 먹는 나쁜 놈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책은. 그러니까 그런 논외가 생길 것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웬만하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요. 정말 틀어막을 거면 모두한테 욕먹을 각오하면서 공평하게 틀어막아야 돼.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를 안 틀어막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만 때려가지고 결국 생긴 게 뭐입니까? 똘똘한 1주택이 비어버렸죠. 자 이제 똘똘한 2주택과 다주택을 막으면 이제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실거주로 갈아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실거주하고 장특공 대충 뭐 다 안 받아도 돼요. 대충 먹고 여기는 종부세 더 안 내잖아. 그럼 실거주 대충 했다가 또 갈아타. 4년 후에 5년 후에 좀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예요. 응? 거기다가 막 그러니까 제대로 실거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대로 그냥 대충 뭐 짐 일회용 같은 거 놓고 다 싹 다 버리고 또 갈아타고 또 싹 다 버리고 또 갈아타고 이거 하다 보면 왜냐면 그렇게 갈아타는 게 비용은 조금 들지고 귀찮더라도 시세 차이 더 많이 먹거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올 거라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 집을 비워놔요. 이불이랑 이런 거 딱 넣어놓고 비워놓는다고.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좀 귀찮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카드 몇 개 긁어.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수도 좀 틀어놓고 달아달라고 하고 전기 좀 켜놓고 꺼달라고 해. 그럼 관리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실거주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건데?
어떻게 찾아낼 건데? 못 찾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집 비워놓고 이제 할 거예요. 그게 집 비워놓고 투자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요. 중국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거주 찾아낸다고 찾아질 것 같아요? 물론 멍청한 사람들은 찾아지겠지. 근데 이거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들킨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쁜 거예요? 집 비워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만드는 룰이 이런 거야. 왜냐면 세입자가 있으면 요즘 토지거래허가 구역 때문에 파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럼 어떡해요? 세입자를 안 받아야지. 근데 실거주하는지 보겠대. 그럼 어떡해? 뭐 부동산 소장님한테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주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해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이거 하고 체크해서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보일러 한번 좀 떼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럼 관리비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비 자기가 내고. 그런 식으로 그냥 냅둔다고요. 집을 비워놓고. 집을 비워놓고 냅둔다고요. 그나마 요즘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전월세로 사람들 넣어놓는 게 더 이득이니까 전월세로 사람들을 맞췄는데 이제 전월세를 맞추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집 비워놓을 겁니다, 사람들. 아니면 실거주 갈아타기를 투기 목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거주 갈아타기를 막 연수를 이제 막 그러면 장특공 줄이고 막 그럴 거거든요, 몇 년? 근데 뭐 공사나 이런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3년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어떤 회사는 또 이렇게 자주 바꿔야 되는 데가 있어, 지역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은 또 예외를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요 다 안 없어져요. 그게 결국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막아봤자 부작용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꼭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과 악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위해서 부동산을 꼭 사시고 오래 버티시고 시세 차익 많이 거두시고 더 좋은 데 가서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지내시고 예? 시세 차익도 거둬서 더 많이 드시고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전 여러분도 부자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오지랖입니다. 전 항상 얘기해요. 전 오지랖이에요. 내가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회사에서. 여러분 요즘에 45세에서 50세면 여러분 입질 옵니다. 희망퇴직. 특히 제조업 많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45세에서 50세 사이면요. 요즘 50세도 안 가요. 45에서 50세 사이잖아요. 입질 와요. 45세도 안 가. 이제 40세부터예요. 이제 좀 이제 적자 보는 데는 40세부터 갑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여러분? 잘리면 뭐 할 건데? 여러분 40살 때는 생산직도 안 받아주는 거 아시죠? 공장도 잘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정이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든다니까? 여러분 요즘 경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세요? 경비도 요즘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일자리가 더더욱 없어지고 있어요.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옛날 뭐 경비하면 되지 이제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환경미화하면 되지 안 그런다고 이제 경쟁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주택연금으로 돌리면은 이게 달에 한 300 몇씩 나오잖아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그걸 감안 안 한다 쳐도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상태에서 그걸 바꾸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국민연금 하면은 달에 한 500은 받는다고요. 그럼 내가 일 안 하고도 노후를 지낼 수가 있다고. 근데 안 하죠, 그렇게. 그게 다 죄래. 내가 영원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몸이 못 버텨. 결국 부동산, 주식, 사업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요. 불로소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한번 여러분 싫어하는 그 불로소득이 있어야 늙을 때 그럼 뒤지라고? 나이 60 먹으면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코 막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이 60대 더 안 좋은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지니까?
물론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데서 일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하기 싫잖아. 왜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이 그걸 다 갭을 메꿔줄 건데.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해줄 텐데. 아니면 배당주 투자라도 해요. 저기 미국 거 슈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슈드 해요. 아니 뭐 배당 많이 주는 거 골라가지고 하시던가. 거기 한 10억 넣잖아요. 그러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 10억 정도 거기 있으면 돈이. 그 내 집 하나 조그만 거 마련하고 그것도 주택연금을 돌리고 주택연금 돌리고 10억 갖고 배당주 받고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여러분들 달에 6, 700원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 전 여러분한테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부는 이상을 알려주는 거고 저희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현실. 자, 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부동산 하십시오. 결론이 그겁니다. 부동산 사고 오래 가지고 있고 젊은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먼저 사고 15평이라도 이런 일기 신도시 같은데 아직 3,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 아직도 있어. 일산 같은 데 있어. 아직 덕양구는 아직 안 올랐어. 그런 데서 사서 갈아타면서 안으로 계속 들어오세요. 귀찮더라도 내가 5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고 돈 모으고 또 갈아타서 들어오고 이런 수도권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 그 자동차 필요 없잖아요. 다 지하철 요즘 KTX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그 자동차 살 필요도 없어.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운전면허만 따고 회사차만 이용하고 계속 아파트 위주로만 생각을 하세요. 계속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주식도 하고 내 집 마련이 끝났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식도 하고 하시면 돼요. 네. 제일 좋은 건 내 집 마련 하고 나서 주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어떤 분들은 주식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부동산이 너무 고점이라고 기다렸다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쁜 판단이 안 되려면 내가 주식으로 계속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 집 마련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주식만 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주식을 잘하잖아요? 주식만 잘해도 내가 집 한 채도 없어도 늙어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일 안 해도 돼. 그 정도로 여러분 주식을 열심히 하시던가. 주식에 인생을 거시던가. 아니면은 부동산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가. 둘 다 싫으면. 사업을 하시던가. 사업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늙어서라도 이건 사업은 정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도 이제 잘 키워가지고 직원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일을 안 하고 이게 알아서 회사가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처럼 됩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서 돈이 벌리는 그런 데까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 꾸리던가. 셋 중에 하나 하십시오. 주식, 부동산, 사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